안녕하세요. 신미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출문제 6회 함께 작업해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실행 후에 제목 슬라이드가 표시되면 드래그해서 두 개의 제목 상자 선택한 후에 딜리트 키 눌러 삭제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 슬라이드의 크기 설정합니다. 디자인 탭 눌러서 페이지 설정에서 슬라이드의 크기는 A4로 설정하고요. 슬라이드의 방향은 가로입니다. 슬라이드 크기 설정이 끝나고 나면 추가로 5개의 슬라이드 만들어 보겠습니다. 홈 탭에서 새 슬라이드 위쪽에 있는 단추 부분 클릭 5번 해서 5개의 슬라이드 추가해서 총 6개의 슬라이드로 만듭니다. 자,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마스터에서는 제목 글꼴 설정하고요. 자, 두 번째 슬라이드부터 있는 제목의 도형 그리고요. 하단에 로고 삽입하는 형태로 작업을 합니다. 자, 보기 탭에서 슬라이드 마스터 도구 클릭하고요. 첫 번째 슬라이드 클릭한 후에 제목 상자 클릭해서 제목 글꼴 설정합니다. 홈 탭에서 글꼴은 굴림이고요. 글자 크기는 40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글자의 색깔은 파랑이고요. 자, 이제 마스터 제목에 도형 그려보겠습니다. 자, 삽입 탭 눌러서 도형 도구 클릭하고요. 사각형에 있는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입니다. 도형 그리고 나면 노란색 조절점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출력 형태처럼 모양을 조금 변경하고요. 자, 이제 그려진 도형 윤곽선 설정하겠습니다. 서식 탭에서 자, 도형 윤곽선은 검정이고요. 윤곽선의 두께는 4분의 3포인트로 설정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그려지는 모든 도형들은 자, 이 윤곽선 속성을 그대로 가지게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기본 도형으로 설정 누르겠습니다. 자, 이제 도형의 색깔 임의의 색상으로 변경하고요. 도형 채우기 눌러서 자, 이 도형 컨트롤 눌러서 아래로 드래그해서 복사하겠습니다. 복사한 후에는 좌우 대칭합니다. 회전 도구 눌러서 좌우 대칭 클릭. 크기 조절 조금 하고요. 자, 이 도형도 역시나 채우기색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아래쪽에 위치한 제목 상자 맨 앞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자, 제목 상자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 그리고 제목이 도형의 가운데에 오도록 적당하게 위치 조절합니다. 자, 이제 하단에 로고 삽입합니다. 삽입 탭 눌러서 그림 클릭하고요. 자, 그림은 내 문서 아래에 ITQ 아래에 픽처 폴더에 있습니다. 그림 파일은 로고 1.jpg고요. 그림 삽입되고 나면 그림 배경색 투명으로 설정합니다. 서식 탭에서 색 도구 눌러서 투명한 색 설정 클릭하고요. 자, 배경이 되는 부분 클릭해서 투명으로 설정한 후에 출력 형태대로 아래쪽에 위치시키고 크기 조절도 적당하게 조절합니다. 자, 이제 제목 슬라이드 눌러서 두 번째에 있는 제목 슬라이드의 레이아웃 눌러서 자, 도형과 로고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탭에서 배경 그래픽 숨기기 클릭. 자,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 작성이 끝났고요. 마스터 보기 닫기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제 슬라이드 번호 삽입합니다. 삽입 탭 눌러서 머리글 바닥글 클릭해서 자, 슬라이드 번호에 체크하고요.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모두 적용. 자, 두 번째 슬라이드부터는 도형과 로고와 슬라이드 번호가 표시되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슬라이드인 제목 슬라이드에 표지 디자인 해보겠습니다. 자, 출력 형태와 같은 도형은
직사각형을 전편집을 이용해서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슬라이드 클릭하고요. 네, 삽입 탭에 도형도구 눌러서 직사각형 그려봅니다. 자, 이제 전편집 기능 실행해 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전편집 클릭하고요. 자, 중간에 점이 하나 추가가 되어야만 출력 형태와 같은 도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중간 부분에 마우스 올려서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바뀌면 자,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점 추가 클릭하고요. 자, 점이 추가되면 점을 위치를 좀 안쪽으로 변경합니다. 자, 핸들러 조절해서 출력 형태처럼 모양을 만들어 보고요. 자,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점은, 조절점은 조금 왼쪽으로 위치를 변경을 해야 됩니다. 대충 출력 형태처럼 모양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자, 이 도형의 채우기 색 변경해 보겠습니다. 서식 탭 눌러서 도형 채우기 눌러서 자, 변경한 후에 오른쪽으로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드래그해서 복사하고요. 자, 오른쪽으로 도형 복사하고 나면 회전 도구 눌러서 오른쪽으로 90도 회전 2번 눌러줍니다. 그러면 출력 형태처럼 모양이 변경이 되었고요. 자, 크기 변경하겠습니다. 조절점 드래그해서 크기를 조금 확대시킨 후에 자, 하나 더 복사합니다. 컨트롤 드래그해서 복사한 후에 다시 원위치 시키고 다시 조절점 오른쪽으로 밀어서 크기 변경합니다. 자, 두 개의 도형 각각 채우기 색 변경하고요. 자, 이제 워드아트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삽입 탭 눌러서 텍스트 그룹에 있는 워드아트고요. 첫 번째 모양 선택하도록 합니다. 자, 출력 형태처럼 제목 입력하고요. 자, 내용 입력하고 나면 테두리 부분 클릭해서 글자 속성 변경합니다. 홈 탭에서 글꼴은 도둠이고요. 자, 글자 속성 굵게입니다. 그리고 텍스트 그림자는 없습니다. 해제하고요. 자, 서식 탭 눌러서 텍스트 채우기 검정으로 변경하고요. 텍스트 윤곽선은 없습니다. 자, 이제 이 텍스트에 반사 효과 주겠습니다. 텍스트 효과 눌러서 반사 형태는 전체 반사 8포인트 오프셋입니다. 자, 이제 워드아트의 모양 변경할 건데요. 다시 텍스트 효과 눌러서 변환 클릭한 후에 출력 형태와 같은 모양을 찾습니다. 네, 위로 기울기 형태고요. 자, 위로 기울기 선택한 후에 이제 크기 조절 적당하게 하고요. 출력 형태처럼 배치합니다. 자, 워드아트 편집이 끝나고 나면 이제 오른쪽 하단에 그림 삽입하도록 합니다. 삽입 탭 눌러서 그림 도구 클릭하고요. 삽입할 그림 로고 1.jpg입니다. 자, 그림 서식 탭 눌러서 색 도구 클릭해서 투명한 색 설정하고요. 자, 회색 부분 클릭해서 투명한 색으로 변경합니다. 자, 출력 형태에 맞게 그림 위치 변경하고 크기 조절도 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슬라이드, 제목 슬라이드 작성이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슬라이드인 목차 슬라이드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2번 슬라이드 클릭하고요. 자, 제목 상자에 목차라고 입력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내용 상자는 선택해서 딜리트 키로 삭제하고요. 자, 이제 목차 도형들 그려봅니다. 1번 도형 아래쪽에 위치한 도형부터 그리는데요. 삽입 탭 눌러서 도형 도구에서 사각형 중에서 대각선 방향의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입니다. 자, 이 도형의 채우기 색 임의색으로 변경하고요.
자, 이제 사각형 위로 삼각형 그려보겠습니다. 도형 삽입 눌러서 기본 도형에 있는 직각 삼각형입니다. 자, 초록색 회전하는 조절점 드래그해서 출력 형태처럼 회전을 시키고요. 자, 이 삼각형도 채우기색, 임의색으로 변경합니다. 자, 이제 두 개의 도형 드래그해서 선택한 후에 자, 글자 속성 지정하겠습니다. 홈탭에서 글꼴은 굴림이고요. 자, 글자 크기 24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글자 색깔은 검정이고요. 자, 이 두 개의 도형에 그림자 효과도 주겠습니다. 서식 탭에서 도형 효과 클릭해서 그림자는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입니다. 자, 이 두 개의 도형 아래로 복사를 할 건데요. 컨트롤 D키 누르면 복사가 되고요. 자, 아래로 이동해서 적당한 간격으로 두 번째 도형 위치시킨 후에 자, 이제 컨트롤 D키 누르게 되면 이 간격을 유지해서 도형이 복사가 됩니다. 네, 하나 더 컨트롤 V, 한 번 더 컨트롤 D 누르고요. 자, 이제 각 도형에 내용 입력합니다. 자, 내용 입력하고 나면 오른쪽에 그림 삽입하도록 합니다. 네, 삽입 탭 눌러서 그림 도구 클릭하고요. 자, 삽입할 그림은 그림 4.jpg입니다. 네, 그림 삽입되고 나면 자, 불필요한 영역은 자, 서식 탭에 있는 자르기 도구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잘라내도록 합니다. 자, 출력 형태와 같이 배치시키고요. 자, 도형의 아래쪽으로 그림의 순서 변경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맨 뒤로 보내기. 자, 그림 크기 조절 좀 해야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도형에 있는 텍스트에 하이퍼링크 적용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드래그해서 범위 잡은 후에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하이퍼링크 클릭하고요. 자, 하이퍼링크 설정은 현재 문서에 슬라이드 6에 지정하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슬라이드인 목차 슬라이드 작성이 끝났습니다. 이제 세 번째 슬라이드인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3번 슬라이드 클릭하고요. 자, 제목, 출력 형태처럼 입력합니다. 자, 아래쪽에 내용 상자에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부분 클릭하고요. 자, 글머리 기호 모양 변경합니다. 홈탭에 있는 글머리 기호 목록 단추 눌러서 자, 출력 형태와 같은 화살표 글머리 기호 선택하고요. 내용 입력하고요. 자, 엔터 친 후에 자, 두 번째 문단은 자, 수준을 낮추겠습니다. 탭키 눌러서 자, 그리고 글머리 기호 모양도 변경합니다. 다시 글머리 기호 목록 단추 눌러서 이번에는 대조표 글머리 기호 선택하고요. 네, 이제 출력 형태처럼 내용 입력하도록 합니다. 내용을 다 입력하고 나면 각 문단의 글자 서식 변경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범위 잡아서 자, 홈탭에서 글꼴은 맑은 고딕이고요. 글자 크기 24포인트고요. 자, 그리고 굵게고 자, 줄 간격은 1.5줄입니다. 자, 두 번째 수준의 문단들 다 범위 잡아서 역시 글꼴은 맑은 고딕이고 글자 크기 20포인트 그리고 줄 간격 1.5줄입니다. 자, 이제 출력 형태를 보고 텍스트 상자의 크기 적당하게 조절하고요. 자, 이 영어 문장의 텍스트 상자 아래로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복사합니다. 그리고 영어 문장 대신에 출력 형태에 있는 한글 문장 입력하고요. 네, 한글 문장으로 내용 변경하고 나면 오른쪽에 동영상 삽입해 보겠습니다. 네, 삽입 탭 눌러서 미디어 그룹에 있는 비디오고요. 자, 삽입할 동영상 파일은 동영상.wmv입니다. 동영상 삽입되면 재생 탭 눌러서 반복 재생에 체크하고요. 그리고
시작은 자동 실행으로 설정합니다. 자, 이제 출력 형태처럼 동영상의 위치 적당하게 배치하고요. 크기도 변경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슬라이드인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 작업 끝났고요. 자, 이제 네 번째 슬라이드인 표 슬라이드 작업하겠습니다. 자, 표 슬라이드는 표를 먼저 그리고요. 그리고 상단 도형 그리고 좌측 도형 그리는 순서로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4번 슬라이드 클릭하고요. 자, 제목 출력 형태처럼 역대 대회 약사라고 입력합니다. 자, 내용 상자에 있는 표 삽입 아이콘 클릭하고요. 자, 우리가 만들 표의 열의 개수는 4개고요. 행의 개수 역시 4개입니다. 자, 표가 만들어지면 출력 형태처럼 위치와 크기 조절하고요. 자, 이제 이 표의 채우기 색 변경해 보겠습니다. 디자인 탭에서 음영도구 눌러서 조건에 있는 것처럼 채우기 색은 노랑으로 변경하고요. 자, 테두리 검정색으로 모든 테두리 그립니다. 자, 이 표에 내용 입력하기 전에 글자 속성 먼저 지정하겠습니다. 홈 탭에서 글꼴은 도둠이고요. 그리고 글자의 크기는 18포인트고 자, 글자 색깔 검정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렬이고 자, 텍스트 맞춤 중간으로 설정합니다. 자, 이제 표 안의 내용을 출력 형태를 보고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자, 표의 내용 입력하고 나면 이제 상단 도형 그려보겠습니다. 자, 삽입 탭 눌러서 도형 도구 클릭하고요. 기본 도형에 있는 평행사변형 도형입니다. 자, 도형 그려지고 나면 도형의 색상 임의의 색으로 변경하고요. 자,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왼쪽으로 살짝 드래그해서 도형 하나 더 복사합니다. 그리고 색깔도 변경하고요. 자, 텍스트가 입력될 도형의 글자 속성 지정하겠습니다. 네, 홈 탭에서 글꼴은 도둠이고요. 그리고 글자 크기 18포인트이고 글자 색깔 검정입니다. 자, 이렇게 지정해 놓고 두 개의 도형 드래그해서 선택한 후에 오른쪽으로 컨트롤 시프트 키 눌러서 복사하겠습니다. 자, 복사된 도형 크기 조절하고요. 자, 다시 두 개의 도형 다시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또 하나 더 복사하고 마저 하나 더 복사하겠습니다. 자, 복사한 후에 크기 조절이 필요한 도형들은 드래그해서 크기 조절하고요. 자, 이제 위쪽에 있는 각 도형들의 내용 입력합니다. 네, 이제 좌측 도형 그려보겠습니다. 좌측 도형은 삽입 탭 눌러서 도형 도구에 기본 도형 보면 눈물방울 도형이고요. 드래그해서 도형을 그려봅니다. 자, 도형 그리고 나면 이 도형의 채우기 색깔 변경하고요. 채우기 색 지정하고 나면 자, 이 도형의 그라데이션 지정하겠습니다. 자, 도형 채우기 눌러서 그라데이션이고요. 자, 그라데이션 효과는 선형 아래쪽입니다. 자, 이 도형의 그림자 효과도 주겠습니다. 도형 효과 눌러서 그림자 클릭해서 그림자 모양은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위입니다. 자, 이 도형에 글자 입력하기 전에 글자 속성 먼저 지정하겠습니다. 홈 탭에서 글꼴은 도둠이고요. 글자 크기 18포인트이고 글자 색깔은 검정색입니다. 자, 이 도형 아래쪽으로 복사하고요.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드래그해서 복사하도록 하고요. 이제 각 도형의 내용 입력하도록 합니다. 자, 내용 입력한 후에는 자, 전체 슬라이드의 배치, 출력 형태와 유사하게 되도록 조금 조절해 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 슬라이드인 표 슬라이드 작성이 끝났습니다. 자, 다음은
자, 슬라이드 5, 차트 슬라이드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5번 슬라이드 클릭해서 제목 출력 형태처럼 입력하고요. 자, 아래쪽 내용 상자에서 차트 삽입 아이콘 클릭합니다. 자, 조건에 있는 것처럼 차트의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이고요. 자, 엑셀 창이 뜨면 자, 우리 출력 형태의 차트 아래쪽에 있는 데이터 표를 보고 그대로 내용을 입력합니다. 자, 내용을 다 입력하고 나면 자, 항목 3과 항목 4는 차트의 데이터 범위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조절점 위로 드래그해서 사행과 오열은 차트 데이터 범위에서 빼고요. 자, 왼쪽에 그려진 차트를 보면 자, 데이터 계열과 데이터 항목이 서로 위치가 바뀌어 있습니다. 디자인 탭에서 행렬 전환 클릭하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차트로 바뀝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엑셀 창은 닫고요. 자, 이제 차트의 레이아웃 변경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차트 제목 표시되게 하겠습니다. 레이아웃 눌러서 차트 제목은 차트의 위쪽으로 표시하고요. 자, 차트 제목란에 출력 형태처럼 종합순위라고 입력합니다. 오른쪽의 범내 출력 형태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딜리트 키 눌러 삭제를 하고요. 자, 아래쪽으로 데이터 표 표시하겠습니다. 자, 레이아웃 탭에 데이터 표 눌러서 자, 범내 표지와 함께 데이터 표 표시. 자, 이제 전체 차트의 글자 속성 지정합니다. 차트 영역 선택해서 홈 탭에서 자, 글꼴은 굴림이고요. 글자 크기는 16포인트입니다. 자, 차트의 외곽선 그리겠습니다. 도형 윤곽선 눌러서 윤곽선 검정으로 설정하고요. 그리고 도형 효과 눌러서 그림자 효과 줍니다. 그림자 효과는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설정하고요. 자, 이제 세부 조건을 보면서 차트의 각 구성 요소들 서식 변경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 제목입니다. 차트 제목은 글꼴은 도둠이고요. 글자 크기 24포인트 그리고 굵게고 자, 차트 제목에 채우기 색 있습니다. 도형 채우기 눌러서 흰색이고요. 자, 도형 윤곽선 눌러서 테두리 색깔 검정색 설정하고요. 자, 도형 효과 눌러서 그림자 설정합니다. 오프셋 아래쪽. 이제 차트 영역의 채우기색 지정하겠습니다. 차트 영역 클릭해서 도형 채우기에 채우기색은 노랑이고요. 자, 차트의 안쪽 클릭해서 그림 영역 선택한 후에 그림 영역의 채우기색 변경합니다. 도형 채우기 눌러서 채우기는 흰색이고요. 자, 이제 메달 합계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메달 합계는 빨강색 막대인데요. 너무 값이 작아서 막대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할 수가 없죠. 이렇게 차트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계열 선택하려고 할 때는 자, 차트 도구에 있는 레이아웃 탭 눌러서 자, 현재 선택 영역 그룹에서 자, 목록 단추 눌러서 선택하려고 하는 계열 선택합니다. 메달 합계 계열이고요. 자, 메달 합계 계열이 선택이 되었고요. 자, 디자인 탭에서 차트 종류 변경 클릭해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합니다. 자, 이제 메달 합계 계열을 다시 보조축으로 지정할 겁니다. 표식 아무거나 클릭하면 자, 모든 메달 합계 계열이 선택이 되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데이터 계열 서식 클릭하고요. 자, 계열 옵션 데이터 계열은 보조축으로 지정합니다. 이번에 메달 합계 계열 역시나 값을 표시하는데요. 이미 메달 합계 계열이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레이아웃 탭에서 자, 데이터 레이블은 자, 위쪽으로 표시합니다.
자, 차트 설명에 해당하는 세부 조건은 편집이 끝났고요. 자, 이제 조건엔 없지만 자, 가로 눈금선 없애보겠습니다. 자, 레이아웃 탭에서 눈금선 클릭해서 기본 가로 눈금선 없음으로 설정하고요. 자, 이번에는 기본 세로축에 눈금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 세로축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축 서식 들어가고요. 자, 최소값 4만이지요. 네, 고정 클릭해서 4만이라고 변경하고요. 자, 최대값 7만입니다. 그리고 주 단위는 네, 고정 눌러서 만으로 설정하고요. 닫기 눌러보겠습니다. 자, 보조 세로축도 눈금의 간격이 다르죠. 그래서 보조 세로축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축 서식 클릭하고요. 자, 최소값 고정 클릭해서 100으로 설정하고요. 자, 최대값 500입니다. 고정 클릭하고 500 입력합니다. 자, 주 단위는 100입니다. 고정 클릭해서 100으로 지정하고요. 닫기 누르겠습니다. 자, 이제 출력 형태의 차트와 우리가 그려놓은 차트 혹시 다른 점은 없는지 비교를 하는데요. 자, 그림 영역에 보면 위쪽에 출력 형태에 보면 선이 그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림 영역 클릭해서 자, 서식 탭에서 도형의 윤곽선 설정해 줍니다. 네, 그러면 위쪽에 그림 영역 위쪽에 선이 표시가 되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차트 안쪽으로 도형 그려보겠습니다. 네, 삽입 탭 눌러서 도형 도구 클릭하고요. 자, 기본 도형에 있는 육각형입니다. 자, 도형 그리고 나서 노란색 조절점 조금 드래그해서 출력 형태처럼 모양 변경해 주도록 합니다. 자, 도형의 채우기 색 변경하겠습니다. 네, 채우기 색은 파랑이고요. 그리고 외곽선은 없습니다. 도형 윤곽선 눌러서 윤곽선 없음. 자, 투명도 적용합니다. 도형 채우기 눌러서 다른 채우기 색 클릭하고 투명도는 50%로 설정합니다. 자, 도형에 내용 쓸 건데요. 글자 속성 먼저 지정해 볼까요? 네, 홈 탭에서 네, 글꼴은 도둠이고요. 글자 크기는 18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검정색이고요. 가운데 정렬까지 맞춰 보겠습니다. 자, 출력 형태 보고 내용 입력합니다. 자, 내용을 입력하다가 출력 형태와 같이 한 줄에 다 입력이 안 되면 도형의 크기 키우도록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5번째 슬라이드인 차트 슬라이드까지 작업해 봤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6번째 슬라이드인 도형 슬라이드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6번 슬라이드 클릭해서 제목 입력하고요. 아래쪽에 위치한 내용 상자는 딜리트 키로 지우도록 합니다. 자, 위쪽에 있는 도형들 먼저 그려볼 건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아래쪽에 있는 큰 사각형 먼저 그려봅니다. 삽입 탭에 도형 도구 눌러서 사각형의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입니다. 자, 이 도형의 채우기 색 변경해 보겠습니다. 서식 탭 눌러서 도형 채우기 클릭하고요. 색깔 변경하고요. 자, 이제 왼쪽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입니다. 도형 삽입 눌러서 사각형에 있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자, 이 도형의 윤곽선 변경해 보겠습니다. 네, 서식 탭에서 도형 윤곽선. 자, 두께는 조금 굵은 두께로 2와 4분의 1포인트. 그리고 대시는 파선입니다. 자, 채우기 색 변경하고요. 자, 이제 삼각형 그려봅니다. 도형 삽입 눌러서 기본 도형에 있는 직각 삼각형이고요. 자, 삼각형 그리고 나면
자, 도형 슬라이드에 있는 도형들에 텍스트 입력할 건데요. 모든 텍스트 글자 속성 지정할 겁니다. 자, 홈 탭에서 글꼴은 도둠이고요. 글자 크기는 18포인트이고 글자 색깔 검정으로 지정합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모든 도형은 자, 방금 전에 설정한 글자 속성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기본 도형으로 설정 클릭하고요. 자, 이제 이 도형에 자원봉사라고 세로로 글을 쓸 건데요. 한번 써보죠. 글씨가 삼각형 안에 들어가지 않죠. 예. 자, 이럴 때는 자, 굳이 삼각형 안에 쓰기 위해 삼각형의 크기 조절하지 마시고요. 자, 텍스트 상자에 글씨를 쓴 후에 그 텍스트 상자를 삼각형 도형 위에 위치시키면 됩니다. 자, 삽입 탭 눌러서 텍스트 그룹에 있는 텍스트 상자, 세로 텍스트 상자입니다. 네, 클릭해서 출력 형태처럼 자원봉사라고 입력하고요. 자, 이 텍스트 상자를 삼각형 위에 위치시킵니다. 자, 이제 삼각형 도형 오른쪽으로 컨트롤 쉬프트 눌러서 복사할 거고요. 자, 복사된 도형 자, 회전시키겠습니다. 서식 탭에서 회전 눌러서 오른쪽으로 90도 2번 출력 형태처럼 배치시키고요. 자, 삽입된 왼쪽 삼각형 위에 있는 텍스트 상자 오른쪽으로 하나 더 복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수정하고요. 자, 이 두 개의 도형 각각 채우기 색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으로 빗면 도형 그립니다. 삽입 탭 눌러서 도형 도구 클릭하고요. 기본 도형에 있는 빗면 도형 선택해서 자, 채우기 색 변경하고요. 그리고 내용 입력합니다. 자, 빗면에 내용 입력하고요. 왼쪽 삼각형에 우리 텍스트 상자 넣었는데 텍스트 상자의 글꼴이 변경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도형 선택한 후에 홈 탭에서 글꼴 변경하겠습니다. 도둠의 글자의 크기는 18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오른쪽으로 리본 도형 그리겠습니다. 삽입 탭 눌러서 도형 도구 클릭하고요. 자, 별 및 현수막에 위쪽 리본입니다. 자, 노란색 조절점 드래그해서 출력 형태처럼 모양 변경하고요. 자, 도형의 채우기 색, 또 임의의 색으로 변경합니다. 자, 내용도 입력하고요. 자, 아래쪽으로 사다리꼴 도형 그려보겠습니다. 도형 삽입 눌러서 기본 도형에 있는 사다리꼴 도형 클릭해서 노란색 조절점 드래그해서 모양도 조금 변경해 보고요. 자, 도형 채우기 색 변경하고요. 자, 내용도 입력합니다. 자, 오른쪽으로 하나 더 복사합니다. 컨트롤 쉬프트 키 눌러서 드래그해서 도형 하나 복사한 후에 자, 위쪽 화살표 도형 그려보겠습니다. 도형 삽입 눌러서 블럭 화살표고요. 자, 위쪽 화살표 클릭해서 화살표 그려봅니다. 자, 오른쪽 사다리꼴의 내용 변경하고요. 자, 두 개의 사다리꼴 도형을 연결선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도형 삽입 눌러서 선이고요. 자, 빨강색 연결점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오른쪽 도형의 빨간색 오른쪽 도형의 연결점에 연결합니다. 자, 이 선에 윤곽선 설정하겠습니다. 도형 윤곽선 눌러서 검정색이고요. 선의 두께는
조금 굵은 2와 4분의 1포인트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네,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네요. 네, 도형 삽입 눌러서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선택하고요. 자, 드래그해서 도형 그린 후에 자, 채우기 색 변경하고요. 자, 내용도 입력합니다. 자, 이제 사각형과 연결선 서로 연결하겠습니다. 네, 도형 삽입 눌러서 선이고요. 자, 아래쪽 빨간색 연결점에서 위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자, 이 연결선의 윤곽선 변경합니다. 윤곽선의 색깔은 검정이고 네, 두께는 2와 4분의 1포인트 설정합니다. 네, 이제 오른쪽으로 설명선 삽입해 보겠습니다. 도형 삽입 눌러서 네, 설명선에 있는 두 번째에 있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입니다. 자, 이제 출력 형태처럼 좌우 대칭 먼저 하고요. 회전해서 좌우 대칭하고 자, 노란색 조절점 드래그해서 출력 형태처럼 모양 변경합니다. 자, 채우기 색 변경하고요. 내용도 입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그룹의 도형들은 다 그렸고요. 이제 아래쪽으로 자, 두 번째 그룹 도형 그려보겠습니다. 가장 아래쪽에 있는 큰 사각형부터 그려볼 건데요. 자, 삽입 탭 눌러서 도형 도구 클릭하고요. 자,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입니다. 자, 이 도형 왼쪽으로 90도 회전시키겠습니다. 네, 서식 탭에서 회전 도구 눌러서 왼쪽으로 90도 회전. 네, 그리고 출력 형태처럼 크기 조절하고요. 자, 이 사각형의 윤곽선 설정하겠습니다. 네, 서식 탭에서 도형 윤곽선 클릭하고 윤곽선의 두께는 2와 4분의 1포인트 그리고 대시는 파선으로 설정합니다. 채우기색, 임의색으로 변경하고요. 자, 이제 왼쪽에 순서도 도형 그리겠습니다. 삽입 탭 눌러서 도형 도구 클릭하고요. 자, 순서도에 있는 순차적 액세스 저장소 도형입니다. 자, 도형의 채우기 색깔 임의의 색으로 변경하고요. 자, 내용 입력합니다. 자, 이 도형 아래쪽으로 하나 더 복사합니다.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복사하고 자, 이 도형 상하 대칭 하겠습니다. 회전 도구 눌러서 상하 대칭. 상하 대칭된 도형에 텍스트를 입력하게 되면 텍스트도 상하 대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형에는 자,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글씨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탭 눌러서 자, 텍스트 상자에 가로 텍스트 상자 선택하고요. 자, 드래그해서 자, 참여 재전이라고 입력합니다. 자, 텍스트 글자 속성 변경하고요. 네, 글꼴은 도둠이고요. 글자 크기는 18포인트입니다. 자, 글자 속성 지정된 텍스트 상자 도형 위에 위치시킵니다. 자, 이제 이 두 개의 도형 연결선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네, 다시 도형 도구 눌러서 자, 선은 구부러진 연결선이고요. 자, 빨강색 연결점 두 개의 도형 사이 드래그해서 연결합니다. 자, 연결선의 윤곽선 설정하겠습니다. 서식 탭 눌러서 도형 윤곽선은 검정색이고 자, 윤곽선의 두께 자, 2와 4분의 1포인트 지정하고요. 자, 윤곽선의 화살표 변경합니다. 화살표 눌러서 양쪽 화살표 형태로 자, 이 화살표의 크기 변경해 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도형 서식 눌러서 자, 시작 크기 9로 설정하고요. 끝 크기도 9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아래쪽에 오각형 도형 그리는데요.
자, 도형 삽입 눌러서 블럭 화살표에 있는 오각형입니다. 자, 도형의 색깔 임의의 색으로 변경하고요. 자, 내용도 입력합니다. 자, 이제 중앙에 스마트 아트 개체 삽입하겠습니다. 삽입 탭 눌러서 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있는 스마트 아트 도구 클릭하고요. 자, 주기형에 있는 방사 주기형입니다. 자, 각 텍스트란에 출력 형태처럼 내용을 입력하고요. 자, 내용 입력하고 나면 스마트 아트 전체 글꼴 변경합니다. 홈 탭 눌러서 글꼴 도둠으로 설정하고요. 자,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로 설정합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 아트 개체 출력 형태처럼 되도록 크기 변경하고요. 자, 스마트 아트 개체 크기, 전체 크기 조절해보면, 자, 출력 형태에 보면, 자, 타원들의 크기가 모두 다 일정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깥쪽에 있는 타원 도형, 자, Shift 키 눌러서 모두 선택하고요. 크기 조절 조금 키워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기를 좀 키운 후에 스마트 아트 개체 다시 조절해보죠. 자, 크기가 어느 정도 조절이 되었으면, 자, 스마트 아트의 디자인 변경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탭 눌러서, 자, 색 변경하고요. 그리고 스마트 아트 스타일 자세히 단추 눌러서 3차원의 경사 선택합니다. 자, 이제 스마트 아트 옆으로 타원 도형 그려보겠습니다. 도형 도구 눌러서 기본 도형에 있는 타원이고요. Shift 키 눌러서 정원으로 그려봅니다. 자, 타원 도형 채우기 색깔 변경하고요. 자, 도형의 내용도 입력합니다. 자, 타원 도형 위쪽으로 자, 다시 도형 삽입하는데요. 기본 도형에 있는 달 도형입니다. 자, 이 달 도형 왼쪽으로 90도 회전시켜 보겠습니다. 회전 도구 눌러서 왼쪽으로 90도. 그래서 타원에 딱 맞춰서 도형을 위치시키고요. 자, 달 도형을 타원에 맞게 모양을 변경한 후에는 자, 달 도형도 역시나 채우기 색깔 변경합니다. 자, 그리고 내용 입력하고요. 자, 내용 입력하고 나면 텍스트가 회전이 되어 있습니다. 자, 홈 탭에서 텍스트의 방향 90도 회전으로 맞춰줍니다. 자, 텍스트가 한 줄에 다 포함이 되도록 도형의 크기 조금 넓혀주고요. 자, 이제 왼쪽에 있는 오각형 오른쪽으로 하나 더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Shift 키 눌러서 오른쪽으로 복사하고요. 자, 내용 변경하고요. 그리고 이 도형 좌우 대칭 해주겠습니다. 자, 서식 탭 눌러서 회전 도구 클릭해서 좌우 대칭 선택하고요. 자, 이제 오른쪽에 번개 도형 그려보겠습니다. 도형 도구 눌러서 기본 도형에 있는 번개 도형 선택하고요. 자, 도형 그리고 나면 이 도형 좌우 대칭 하겠습니다. 자, 색깔도 변경해 주고요. 자, 스마트 아트 개체 아래쪽에 보면 오각형을 조금 가리고 있지요. 그래서 스마트 아트 개체를 가장 위로 순서 변경하겠습니다. 맨 앞으로 가져오기. 자, 이렇게 해서 아래쪽에 있는 도형들도 모두 작성이 끝났는데요. 자, 이제 각각의 도형들 그룹으로 묶어 보겠습니다. 전체 도형들 위쪽 도형 전체 도형 선택한 후에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그룹에 그룹 선택하고요. 자, 아래쪽 도형도 모두 다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그룹으로 묶습니다.
자, 이 첫 번째 그룹에 애니메이션 효과 주겠습니다. 자, 애니메이션 탭에 날아오기고요. 자, 방향은 왼쪽에서입니다. 자, 아래쪽 그룹 선택해서 애니메이션 자세히 단추 눌러서 추가 나타내기 효과, 그리고 기본 효과인 블라인드 선택하고요. 자, 블라인드 효과 옵션에서 세로로 변경해 줍니다. 자, 애니메이션 효과 확인하려면 애니메이션 창 눌러서 재생 버튼 누르면 애니메이션 효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번째 슬라이드인 도형 슬라이드 작업이 끝났고요. 자, 저희 이번 시간에 기출문제 6회 함께 작업해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기출문제 7회 작업해 보겠습니다.